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킨더모건하고 그다음에 슈니에르 에너지라고 미국 미드스트림 관련 기업인데 지난주에 그 윌리엄스 컴퍼니스 첫 번째 미드스트림 기업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킨더모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슈니에르 에너지는 좀 생소하실 텐데 글로벌 최대 에너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25년을 대비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개 기업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갖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킨더모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더모건은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전에 잠깐 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을 보유했다가 금세 1년 내 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드러킨 밀러라고 미국의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쪽하고 드러킨 밀러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드러킨 밀러가 이제 그 지분을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술주들하고 이제 대거 포트폴리오를 현금화 시키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을 더 확대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도 그렇고 드러킨 밀러도 그렇고 텔레그램 쪽에서 공유를 드렸지만은 근데 일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이제 미국 정유주 쪽 관련해서 이제 지분을 확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러크 밀러는 미드스트림이 킨더모건 쪽에 지분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이고 보시면 이제 워런 버핏하고 스탠리 드러키 밀러하고 빌 에커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 분은 이제 3대 투자자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 기사거든요. 2분기 24년 2분기 7월 달인가 아마 그때 기사일 겁니다. 8월인가. 세 명은 다가올 경기 침체가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죠. 전쟁 위기를 대비해서 이건 아마 그냥 신문사에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 각각 금리나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미리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잠깐 뭐 올려드렸었는데 텔레그램 통해 갖고 과거 1990년도나 2000년도, 20년도 인플레이션 발생했었잖아요. 22년도쯤에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경기 침체가 발생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섹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필수 소비재죠. 필수 소비재. 그래서 필수 소비재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에너지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가, 그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잠깐만요.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이들의 이제 2분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채권이나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9월 18일 날 FOMC 정례회의 열리잖아요. 열릴 예정이고 투자의 대가들은 이런 뭐 투자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2분기 기본적인 특징은 인공지능 등 고평가된 테크주들을 많이 대거 매도하고 워런 버핏은 지금 애플 50% 절반을 매도했잖아요. 근데 최근 주가 급락하도에 저평가된 주식으로 빠르게 환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단히 보유 중인 업종으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여기는 버크셔 회사의 워런 버핏, 엑슨모빌, 쉐브론은 버크셔 회사가 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쉐브론도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러켄 밀러, 스탠리 드러켄 밀러, 킨더모건 지분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금융주 뭐 BOFA나 뭐 그런 것들도 워런 버핏이 많이 팔고 있죠. 최근에. 그다음에 울타뷰티는 최근에 이제 매수했고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드러켄 밀러는 지난 분기에 2분기에 천연가스 인프라 기업인 킨더모건 287만여 주를 추가 매수해서 전체 비중을 4.6%로 한 개 분기만에 1.3%에서 4.6%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분기에 엔비디아를 주식을 처분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중도 64% 덜어냈고 쿠팡 뭐 줄였고 그만큼 GE 뭐 이런 것들 버티브 홀리스 마블 테크놀로지 지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킨덤 오건을 추가했고 호이런트라고 이제 과학제 기업 여기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했고 이런 것들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킨덤 오건 관련해서 이제 드러켄 밀러 포트폴리오를 보시려고 하면은 여기 접속해서 보시면 되고 킨덤워건이 24년 1분기에는 1.6%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드러켄 밀러가 24년 2분 3%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해서 4.6%까지 올린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면 1쿼터, 2쿼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BOF 등 금융주 포트폴리오를 대량 매도 후에 워런 버핏하고 드러켄 밀러 공통점이 현금화에 집중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때 시기 같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섹터인 옥시덴탈 일부 기업들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킨덤워건은 지분 확정점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이제 워런 버핏 버커셔 해서웨어고 드러켄 밀러 관련해서 이제 매각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매각 지분 포트폴리오 매각 관련 기사들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추가 매각하겠고 1조 3천억 원치. 그 다음에 여기는 절반을 1,400만 원을 상거래일 동안 대량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22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플 주식 절반 들었다는 거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드러켄 밀러가 1분기에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가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윌리엄스 컴퍼니스 할 때 써놨던 건데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있으실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기다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일 앤 가스 섹터 투자 개인 생각 7월 말에 이제 했던 건데 유가 상관관계가 낮은 매출 구성을 지닌 기업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일 앤 가스 섹터가 많잖아요. 업스트림, 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뭐 그다음에 리그, 해양 시추나 뭐 육상 시추나 뭐 그런 것들, 발전소 뭐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미드스트림 쪽에 이제 집중하고자 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많이 공유를 드렸었는데 해양 시추나 육상 시추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이제 매출 구조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 유가는 이제 어저께도 많이 이제 급락했는데 25년도에 이제 보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추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대신에 미드스트림 기업, 그러니까 특히 천연가스 이송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에 설명 들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윌리엄스 컴퍼니스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기업적인 이제 커머디티 판매 비중이 낮고 서비스 매출, 가스 이송, 운송 매출의 비중 높은 기업의 선정이 필요한데 왜냐면은 커머디티 그러니까 천연가스 판매 비중이 낮아야지만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급락에 매출 연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매출, 운송 매출, 운송비는 FERC라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에너지 관리급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을 협약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계약 단가가 장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업체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높게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기업 선정이 필요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두 개가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킨덤워건을 게 선정했습니다. 25년을 대비해서 이제 미드스트림 섹터를 선정 사유한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수혜.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었고, 고배당 섹터입니다. 대부분이 분기 배당주고,
금리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세 가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있었고, 섹터 리스크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운송, 수송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만약에 못 보셨으면은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 미드스트림 관련 기업들 10개 기업을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컨컬 24년 2분기에 이제 그들의 컨컬 어닝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거기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촉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24년 1분기부터 이렇게 계속 컨컬 내용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5년도를 대비해서 미드스트림 섹터는 25년이나 26년 대비해서 부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한 이제 개연성이 엿보이는 섹터라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분석 중인 설명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들을 보시면은 그 10개 업체 엑셀로도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대부분이 주가들이 52주 신고가 아니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증시가 이제 8월 초에 많이 불안정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뭐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LPX라고 이제 그 미드스트림 섹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구성한 ETF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주봉이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보시면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타 섹터 대비 25년도가 만약에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기사들, 미국 쪽의 리포트들 뭐 그런 것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고, 최근에 킨더머거 CEO 이제 채용 커미티인데, 당분간에 이제 천연가스가 앞으로 수년 동안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드스트림 관련 기업들 CEO들도 최근에 이제 어닝콜에서 이런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업체들의 이제 최근에 이제 여건들이나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윌리엄스 컴퍼니스의 영상 남겨드렸으니까는 거기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오늘은 지난번에 했으니까는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개념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킨더모건의 사업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킨더모건은 이제 북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인프라 회사 중에 하나고, 미드스트림 쪽에 현재 미드스트림 하고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관련해서 설명을 8월 초에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제 걱정이 뭐냐면,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미드스트림, 뭐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뭐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운송 뭐 그런 것들 처음 들으셔갖고 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니엘의 에너지에 약간 간단하게 기술을 했거든요. 들으셨던 분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일앤가스 산업은 업스트림하고 미드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업스트림은 그 요즘에 대한거래라고 잘 아시잖아요. 동해 유전 개발에서, 그리고 업스트림이 이제 거기 포함되는 거고, 광고 취득하고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을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은 이제 개발 단계가 끝난 다음에 원유의 운송과 저장을 이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 운송과 저장 단계에 해당되는 게 미드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중간 단계. 그래서 운반,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스토리지 두 개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림은 이제 국내 정유주들 많잖아요. 뭐 GS 칼텍스나 S-오일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 원유를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단계, 가공 단계를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킨더모건이나 이제 쉐니에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드스트림 중간 단계죠. 트랜스포테이션 운송과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되는데 터미널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해상에 이제 인접해서 LNG 선으로 운반한 LNG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로 기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육상에 있는 거를 기체를 액화시켜서 수출하는 그런 터미널 역할을 하는 그것도 미드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킨더모건은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미국 내 이제 각 지역별로 운송시키는 PNG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의 리퀴드 가스 파이프. 예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을 때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공급을 제한시켜갖고 LNG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이게 PNG라고 합니다. 육상 파이프라인. 그래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PNG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미국 내 각 주하고 주 내에서 운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드스트림의 본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시설도 당연히 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킨더버건도 이제 미드스트림 기업이 이제 하나고 보시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제 스토리지 저장 시설과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미널도 있고 그래서 82,00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139개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저장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천연가스, 정제 석유 제품, 원유, 콘덴세이트, CO2 뭐 등등 뭐 기타 제품 운송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천연가스를 운송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스 형태로. 그다음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부분에는 주관 및 주내 파이프라인 지하 저장 시설, 에너지 액화 및 터미널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FERC 이제 규제를 받고 있고 FERC는 이제 미국 연료 관련해서 이제 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규제를 받고 있고, 다양한 LNG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자산 패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파이프 라인이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 라인과 이런 운송 네트워크를 위한 관련 저장 및 공급 라인과 파이프 라인 그리드 전체의 전략적으로 위치한 법인에 대한 당사의 지분. 그러니까 중소업 기업들도 있고 이제 지분 투자한 기업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계기업이죠, 관계기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이고 관계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운송 네트워크는 보시면 주로 위치한 데가 미국 서부, 로키 산맥 중서부, 중요한 데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이게 이제 멕시코만 걸프 코스트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루이지애나, 텍사스, 휴스턴 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주요 시설들이. 거기가 유전 지역이니까. 근데 텍사스를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미국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이 3개소가 있는데 3개 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버지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텍사스, 세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이 텍사스인데 텍사스가 주요 네트워크 밀집 지역입니다. 킨더모건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킨더모건도 선정을 한 사유 중에 하나가 주요 사유가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세그멘트 가격을 계약 조건을 보면은 주로 장기 고정 계약에 따라서 이제 수령을 하고 있고 현재 당사는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 더 높은 그 단위다 가격 핵심은 장기간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기 계약은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운송 또는 저장에 대한 권리를 고정요금으로 픽스드 프라이스라고 하잖아요.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고객이 실제로 해당 용량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가 용량 제공에 따라서 수수료의 대부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수송, 천연가스 수송 관련해서 단가 계약 체결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여건상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든지 급등하든지 거기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픽스드 프라이스로 해놨으니까는 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급락이 오더라도 이쪽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당사의 텍사스 내륙 천연가스 파이프로의 운영은 판매 및 운송 마진의 74%를 장기 운송 판매 계약에서 수취 중입니다. 장기 계약을 해놨고, 현재 보시면은, 그럼 얼마나 장기 계약을 해놨냐 보시면은, 천연가스 운송 계약의 가정평균 잔여 계약 기간은 약 6년, 상당한 장기죠. 장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LNG 재기화 및 액화 관련 저장 계약은 스토리지하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장 계약은 약 11년 장기 계약을 해놨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급락에 대해서 노출이 좀 약하게 돼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아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쪽으로.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킨더머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맵입니다. 이게 미국 전체 지역 맵이고요. 계속 걸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션일 엔진이 인터내셔널이라고 위니엄스 컴퍼니가 걸프만은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이죠. 여기 이제 루이지애나 쪽에 포함되어 있고 이쪽이 텍사스 쪽입니다. 텍사스 쪽에 휴스턴 루이지애나가 허리케인으로 몇 년 전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위쪽 남쪽이 멕시코에 이제 근접한 걸프 오브 멕시코, 걸프만, 멕시코만이라고 하죠, 하는 걸요. 여기가 이제 미국의 유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실리티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LNG 터미널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승시켜서 이제 이 주황색, 보라색 선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렇게 이송을 시키는 맵, 가스 파이프라인 맵입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 두 번째로 밀집한 지역이잖아요. 미국 내. 여기에 핵심 패실리티들이, 설비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IR 자료, 이제, 나온 자료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6만 6천만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이 미국 내에 이렇게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40%를 이동시킨다.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킨더머건이 미국 전체 저장 용량의 15%에 해당하는 702 BCF의 작업 저장 용량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한기 기업이 미국 내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생산량의 40%와 그 다음에 저장량의 15%면은 상당한 이제 용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미드스트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국 최대 독립 정유 제품 운송업체 및 터미널 운영자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CO2 운송업체 중에 하나라. 사업부분이 4개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트랜스포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사업부문하고 CO2 쪽하고 그 다음에 기타로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약간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다른 미드스트림 업체하고 틀리게 CO2 관련해서 여기서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CO2 쪽으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소리 안 들리거나 잘 안 들리시면은 이모티콘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IR 자료인데 보시면은 KM 킨더모건은 전체 현금 흐름의 64%가 천연가스에서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천연가스에서 그러니까 천연가스 이송이겠죠.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40%를 운송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는 스트렝스 재무상태는 강화 중이다. 뭐 BBB 이렇게 등급을 받았나 보네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리터닝 그로스 프로젝트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는. 천연가스 중심의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재 킨덤 워건의 여건 이거 보시면요.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스토리지가 두 가지 이제 미드스트림의 핵심 본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88%가 캐시플로우를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게더링 앤 프로덕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연가스나 원유를 채취, 수집해서 프로덕션 하는 것들. 이거는 커머디티 관련해서 매출이겠죠. 그래서 미드스트림의 본업인 천연가스 운송과 스토리지에서 캐시플로우가 88%가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4년 총조정 세그멘트 에비타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킨덤은 에비다라고 하더라고요. 57%가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스토리지에서 발생 중에 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88%고, 그리고 평균 남은 잔여 계약 기간이 장기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년, 운송은 6년,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4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 그래서 안정성 있게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킨덤워건의 장거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현금 흐름 기여율은 다른 어떤 대형 미국 미드스트림 기업보다 높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머디티, 그러니까는 천연가스 판매 매출 비중이나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포테이션과 스토리지를 이게 이제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현금으로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뭐 엔브릿지나 뭐 그런 것들 워너케이 그런 것들 보면은 같은 미드스트림의 성격 기업들인데 보시면은 매출 비중이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스토리지보다는 판매 비중이 이제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따가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IR자인데 보시면 경부한 매크로 환경으로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성장 자본 지출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캐펙스겠죠, 캐펙스. 20억 달러 규모의 연간 20억 달러. 그 캐펙스 현재 추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캐펙스가 연간 20억 달러인데 보통 연간 24억 달러, 20억 달러, 23년에 40억 달러 투입했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투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는 분기당 좀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요. 한 7억 달러 정도. 7억 달러니까는 6.3억 달러니까는 4개 분기하면 한 20억 달러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레인지 내에서 자신감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추럴 가스 관련해서 특이점을 보시면 글로벌리 LNG 익스포트 이제 걸프 코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루이지애나 쪽 휴스턴 텍사스 쪽에 남부 쪽이 이제 걸프먼 쪽이고 웨스트 코스트 걸프 코스트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 그런데 동남아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쉐니에르 에너지도 언급을 해놨고 여기도 이제 킨덤워건도 언급을 해놨는데 동남아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동남아 시장하고 남아시아 쪽에 현재. 그럼 뭐 그거를 잠깐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아이고 숨이 차네요. 코로나 걸렸고 거의 다 나았는데 말이 좀 빨라지네요. 지금 그러니까 잘 안 들리시면은 눌러주세요. 그 두 개 기업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1시간 내에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으려고 보겠습니다. 디맨드 포 US 내추럴 가스 프로젝트로 미국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인데 킨덤워건에서 한게 EIA 자료를 참조했겠죠. 보시면요. 2015년 이후에 수요가 30 BCFD 이상 증가되고 있다. 보시면 단위가 좀 생소하시잖아요. BCFD를 조사해봤더니 10억 입방피트, 세제곱피트로 보시면 되시고 1 입방피트가 28.3리터에 보시면 계산하면은 850억 리터예요. 30bcfd가 855리터면은 코카콜라가 몇 병이겠나요?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대략 유추하시면 되시고 855리터
코카콜라가 판명이 1.5리터니까는 850억 리터면은, 아유, 계산하기 미쳤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략적으로 유추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850억. 쓰잘데기없는 계산하나요, 지금 현재? 850억 나누기 1.5리터면은, 코카콜라가 몇 병이야, 이거? 1.5리터로. 566억 병이겠네요. 그 정도로 양이 이제 늘어났다 보시면 되실 거고요. LNG가. 디맨드 has grown over 2015년부터 이유가 코카콜라가 565억 병 이상 증가됐다 보시면 되시고, LNG가 수요가. 근데 추가적으로 23년부터 30년까지 추가적으로 560억 리터가 이거에 이게 30BCF도 있잖아요. 추가로 이제 이 기간 동안 남은 한 6년, 5년 동안 이 정도 추가로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게 포캐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크리스 인 토탈 US 디맨드는 19% 증가될 예정이고, 인크리스 인 LNG 앤 멕시칸 익스포트가 92%, 인더스트리얼 산업에서 요청되는 게 증가 포캐스팅 되는 게 1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예측이 보면은 대부분의 미드스트림 기업들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과거의 트랙 레코드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팩트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천연가스 수요들이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22년대 이제 그때 특별하게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디맨드가 요구가 높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일의 에너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이징 디맨드 베네피팅 아워 내추럴 가스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 이거는 증가되는 수요가 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트랜스포테이션 미드스트림의 운송 비즈니스 사업 부문이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시면 여기서 US 내추럴 가스 디맨드가 미국 쪽의 천연가스 수요가 보시면 연도별로 15년, 23년에서 2020, 2030년인데 BCF거든요. BCFD 아까 뭐 1억 리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15년에서 23년까지 39%, 23년에서 30년까지 19% 정도 계속 증가될 수 있는 포켓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파이프라인 유틸리제이션, 이건 이제 파이프라인 활용 설치 뭐 퍼센트지겠죠. 뭐 보시면요, 73%고 87%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계약 조건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17년에는 5.3년이었었는데 장기 계약 기간이 23년에는 6.7년이고, 계약 체결 연수들이 지속 장기 연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되니까는 이렇게 계약 체결, 장기 계약 체결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디맨드 수요 오버뷰 미국 쪽에 20년, 30년까지. 이거 한글로 다 써놨는데 왜 날라갔지?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텍사스 쪽에 이제 위임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네. 한글로 써놨었는데. 아, 뒤에 있네. 여기 보시면 이제 텍사스 쪽이거든요. 텍사스 쪽에. 그래서 드리븐 바이 수출과 산업 수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포캐스팅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시면요. 킨더머건 쪽에 이쪽에 패실리티 걸프만 쪽이고 이쪽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쪽에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는 또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 LNG 익스포트 수출 화물 터미널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대표적인 게 이제 쉐니에르 에너지가 이 두 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가 수출이잖아요. 그다음에 산업, 이거는 데이터 센터 관련이고. 그래서 이런 여건들 때문에 수출 증가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표시한 거고 보시면 버지니아 쪽은 이쪽이잖아요. 버지니아, 캘리포니아는 이쪽이고, 캘리포니아가 상관없고, 킨더버거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맵을 지난주에 한번 보셨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걸프먼 쪽이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 데이터 센터 개수들이 표시되어 있는 건데, 확대하면은 473개, 여기 텍사스는 276개, 캘리포니아는 278개. 그래서 버지니아가 가장 많고 이쪽에 현재 데이터 센터 미국 쪽에 뭐 아마존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알파벳. 텍사스는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해당 세 개 지역을 통과하는 패시리티가 있는 미드스트림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여기하고 연결되잖아요. 킨더모어는 이제 여기 텍사스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LNG 익스포트 드라이브 내추럴 가스 디맨드 그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LNG 수출이 천연가스 수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로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 걸프 연안에서 성장하며 당사 자산과 크게 겹치고 있다. 킨더모어의 자산이 이제 걸프만 쪽이거든요. 이쪽이 현재 여기 많이 분포되고 있잖아요. LNG 수출이 이제 증가되면은 킨더모건 쪽하고 자산이 겹치기 때문에 성장이 확대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킨더모건은 현재 시설에서 7BCFD는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개념 그렇게 해서 유추하시면 되실 것 같고, 25년 만까지 10BCFD를 이전하는 장기 계획을 체결했으며 13BC 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13이나 뭐 7, 뭐 몇억이니까는 이렇게 수치로는 이제 이 1억 입방 피트거든요. 이 BCFD가. 그렇게 감을 하시면 돼요. 숫자가 낮다고 그렇게 좀 무시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상당한 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LNG 액화 용량은 이미 전제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고, 킨더몬 쪽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여기도 킨더몬도 마찬가지로 IR 자리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2030년까지 매년 2에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전력 수요인데, 미국 내 이제 에너지별 수요를 보면 현재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것이 LNG가 두 번째 석탄입니다. 보시면요. 자료를 텔레그램 예전에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석탄 쪽에는 이제 CO2 배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리 석탄 발전소는 전부 다 이제 폐기되고 있는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미국 전력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폐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폐기되면은 거기를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최근에 뭐 전력망이나 뭐 그런 것들 막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원 발전소 입장에서 석탄이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들 폐기하면은 거기를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원전이나 뭐 그런 것들은 현재 건설 속도들이 장기간이잖아요. 10년 뭐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미국 내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단가가 그렇게 맞을까 단가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단가를 낮춰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관세를 부과시키고 수입 금지를 시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미국 내에서 자체 시설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이나 패널이나 그런 것들이 가격이 천연가스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양광 쪽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대처가 천연가스 쪽에서 대처가 이제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유가 그거 천연가 미드스트림 업체 섹터를 선정한 사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해서 한번 태양광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공유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익률이나 실적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쪽에. 예. 그리고 주가 현황도 상당히 변동력이 상당히 심하고요. 투자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BCFD는 입당 피트니까 베스트 케이스는 3에서 6 BCFD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ditional capacity will be needed to serve peak demand.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잠재적 업사이드는 여기에 3배 정도 CFD가 잠재적 업사이드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기본 바탕으로 가고 거기서 잠재적으로 여기서 3에서 6에 3배 내지 2배 정도는 추가적으로 잠재적 업사이드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IR 자료 바탕으로 이제 현재 미국 내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트렌드나 여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킨더모건은 이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정량적인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부분, 제품 파이프라인 사업 부분, 제품 이게 이제 프로덕트 코모디티 쪽이죠. 이제 정제 석유 제품 원유 그다음에 터미널 사업 부분, CO2 사업 부분인데 CO2 사업 부분은 보시면은 회색이거든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냥 크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을 보시면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제품 파이프라인 사업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터미널 사업 부분이 또 있고 이렇게 3개의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핵심은 뭐니 해도 여기죠. 이제 미드스트림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아까 천연가스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이제 스토리지 쪽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량적으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손익이고 여기는 미드스트림 업체는 각 사업 부분을 영업이익으로 표기는 안 하고 에비타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익이고 이익률이라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매출액 추이고 현재 보시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익률은 뭐 대략 한 60% 정도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현재 55%,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핵심 매출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 비중도 보시면 에비타 비중도 60%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60%, 이익 비중도 60%니까 여기가 가장 핵심 사업 부분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품 파이프라인 사업 부분들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하고 손익들 추이를 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자료를 공유를 드렸으니까 이 해당 사업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추이면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터미널 부분 현재 그다음에 CO2 부분 CO2는 매출 이익률은 높은데 매출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크게 뭐 유의미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게 지난주에 한번 윌리엄스 컴퍼니스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비스가 커뮤니티 매출 비중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이제 천연가스나 유가에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고 커머디티 쪽의 매출 부분이 여기가 이제 파이프 이송하고
스토리지 관련된 이제 매출이거든요. 서비스. 그래서 이쪽 매출 비중이 높은 게 기업들이 이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쪽 매출 비중이 높은 미드스트림 기업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킨더모어랑 윌리엄스 컴퍼니 두 개는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서비스 비중이 75%, 61.8%예요. 킨더모어는 62% 정도 되겠네요. 보시면요. 근데 이렇게 높으면 OPM도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재 가격의 노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고배당 기업들이고 보시면요. 현재 킨더버거는 23년 기준으로 연배당률이 5.48%입니다. 현재 분기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 특징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난주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킨더버거는 이제 서비스와 커뮤니티 매출 비중을 분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서비스가 이제 본업이잖아요. 파이프 PNG 쪽에 이송, 천연가스 이송 하늘색이고, 22년도에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이때는 높아졌었고, 일시적으로 대부분 보시면은 현재 51.5%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하네. 차이가 있지? 아까 61%라고 했었는데. 음, 29.1%. 요거는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나 본데, 보니까요.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50% 정도 되겠네, 보니까요. 계략적으로 50% 정도. 커머디티는 38%. 그냥 기타 뭐 CO2나 그런 것들이 나머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나중에 정정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 정도 되는데 여기는 38%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로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 추이는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파이프 이성, 그래서 본업, 미드스트림 본업 쪽의 매출만 별도로 서비스 매출만 따지면은, 이렇게 현재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4년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잖아요. 매출액이.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추이가 거의 같아요. 보시면요. QQ로 빠졌고, 보통 천연가스 이성 같은 경우 4분기하고 1분기 겨울 쪽에 이제 성수기잖아요. 최성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기별로 약간 좀 24년 2분기 빠졌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추이는 이렇게 우상향 중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매출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된 거 뭐 매출 반영이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컨컨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 확인해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매출 개연성이 있겠죠. 확장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죠. 성장성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현재도 적게는 이제 성장이 그럭저럭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수합병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이제 인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확장 전략을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사업 확장도 진행 중에 있고, 근데 킨더모어는 인수 같은 경우는 많이 최근에는 다른 미드스트림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투자활동 현금으로 도 체크하면 되겠죠. 보시면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 퍼체스 오브 비즈니스 네더워 캐시 에카이얼드 해서 윌리엄스 컴퍼니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최근 분기에 막 집중적으로 막 발생시켰었잖아요. 근데 킨더모어는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요. 인수합 비용이 캐펙스만 이렇게 좀 뭐 레귤러 균등화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20억 달러 월 연별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추가 인수합 비용들의 성장 전략 추진은 하고 있지 않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장성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려고 그러면 윌리엄스 컴퍼니스를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 업체 중에서는. 근데 킨더모어는 이제 전체 손익이고,
최근에 이제 분기 많이 빠졌는데 22년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져서 이제 프로덕트 커머디티 매출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대신에 이성 관련해서는 이렇게 최근 이성 관련해서는 매출이 이렇게 발생 중에 있다. 커머디티 관련해서는 이렇게 22년도에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두 개가 합해져서 서비스하고 커머디티 매출 두 개가 합해져서 이렇게 전체 손익이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GPM이고,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만 OPM만 별도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현금 흐름은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고, 부채 비율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0%면은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윌리엄스 컴퍼니에서는 370%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킨더모어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장일단이 있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간 손익이고, 보시면요. 연간 현금으로 상당히 무수하죠. 장기간 우선 현금으로 유지 중에 있고, 현재. 천연가스 가격하고 레깅이 일개분기 시켰을 때는 상관관계는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부채 현황들인데, 분기 최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매출 채권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으로 킨더본 분석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슈니에드 에너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50분 지났네요. 그래서 계획된 것들은 바로바로 그날 그 주에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기되면은. 슈니에르 에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1시간 지났는데 추가로 해도 상관없겠죠? 만약에 피곤하시면 들어가세요. 녹화해서 남겨드릴 테니까요. 슈니에르 에너지는 보면은 아유, 잠깐만요. 요즘에 하도 이것저것 많이 분석하니까 막 머리가 용량이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은 특징적인 이게 머리 회전이 확 떨어져요.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걸릴 때마다. 이거 마스크 같은 거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코로나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병원 가니까는 한 시간 되겠어요. 한 시간. 이비인후과, 동네 이비인후과 갔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도 많이 떨어져갖고 저는 운 좋아서 이제 얻었었는데, 이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걸리시지 않는 게 좋죠. 여담이고, 이제 오일가스 산업 아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설명드렸잖아요. 그 신일 에너지는 미드스트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LNG 터미널이거든요. 신일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장과 수송 부분에서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려면 에카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신일 에너지의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에카가 이제 핵심이겠죠, 이제. 그리고 FLNG 뭐 아시죠? 이제 해상에서 LNG 선으로 운반하기 전에 거기서도 이제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니까는 그 운송이 편하니까는 에카가 핵심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도 육상 부분에 육상하고 해상하고 만나는 터미널에는 에카 터미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거를 대체하는 게 구유식 LNG 터미널이 있잖아요. FSRU. 요거 뭐 기억하시면 되실 거고, 엑셀레이션 E라고 이제 노르웨이 쪽 기업인가? 그 하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FSL요.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LNGC는 이제 잘 아실 거고,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죠. 현재. 그래서 슈니르 에너지는 LNG 터미널에 포함되는 미드스트림 섹터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슈니르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사업보고서 내용들을 간추린 건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슈니르 에너지는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회사
주로 LNG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휘니르 에너지 이제 두 개의 터미널이 이제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루이지애나 기억나시죠? 이게 걸프만 쪽에 허리케인 피해지요. 여기에 세계 최대 LNG 생산 시설 중에 하나인 사빈패스라고 있습니다. 사빈패스 LNG 터미널. 요게 이제 하나가 휘니르 에너지의 대표적인 LNG 터미널이고요. 여기 걸프만 쪽이니까 이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익스포트, 미국 쪽에서 LNG 수출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데라고 보시면 되시죠. 세계 최대니까는. 그래서 용량을 보시면은 하빈패스 LNG 터미널에는 6개의 운영 트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 시설을 트레인이 있으며 하빈패스 LNG 터미널 사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이제 하빈패스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텍사스 쪽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 LNG 터미널 전경입니다. 보시면요. 상당히 크잖아요. 에카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저반 시설도 있고, 여기가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 현재 또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확장 중에 있는 모습들이고, 이게 터미널 전경이고요. 보시면요. 위치는 여기 걸프만 쪽이고, 여기가 이제 사빈패스가 이쪽에 루이지애나 쪽에 세계 최대고, 그다음에 텍사스 쪽에 코퍼스 크리스티 두 개가 핵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휘니르 에너지의 LNG 터미널. 그래서 미국의 이제 LNG 수출이 여기서 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얘기해 보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평소보다 좀 말을 빨리 하니까는 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총 생산량은 이제 아유 잠깐만요. 아 코로나 치료제 우일치 받아갖고 다 먹었는데 이거 안 나면 안 되는데. 파민패스트 LNG 터미널 36량은 30mtpa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기한 또 처음 보시는 계약 단위가 나오잖아요. 아까 BCFD 입방피트 1억 입방피트 나왔는데 LNG 관련 밸류체인을 그렇게 좀 면밀하게 아시려고 그러면 이런 단위들도 이제 많이 좀 아셔야 될 거,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MTPA를 아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 뭐냐 이게 MTPA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기 싫거든요. 근데 아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는 MTPA는 아까 입항 피트라고 했잖아요. 그 부피인데 이건 톤이에요, 톤. 무기 단위는 톤을 쓰고 있으면 주로 MTPA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밀리언 톤 퍼 애뉴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 MTPA는 연 100만 톤이라고 읽으시면 되시고 이게 블라블라 이렇게 써놨고 보시면요. 그러면 이 1 MTPA가 과연 어떤 중량으로 유추하면 되는지 떠올리면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빈패스 LNG 터미널의 능력이 캐파가 30mtp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LNG 수송선이 13만 5천 세제곱미터 거든요. LNG가. 근데 삼성중공업이 LNGC를 125척을 수주를 했는데 18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125척. 30mtpa는 13만 5천 LNG 수송선 500하고 500척이죠. 500척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패스 LNG 터미널의 용량이고요. 보시면요. 500척이 몰려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LNG 터미널이 코퍼스 크리스티인데 총 생산 능력이 15 mtpa예요. 이건 LNG 선 몇 대냐 대략적으로 250대. 그럼 18년부터 24년 2분기까지 삼성중공업이 LNGC를 125척 수주했는데 이 양의 2배 양이라고 계략적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좀 가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계략적으로 이제 유추가 되시겠죠. 얼마나 큰 용량인지.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사빈패스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빈패스, 그 다음에 코퍼스 크리스티 두 개가 핵심 LNG 터미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것들 운영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총 10 MTPA 이상의 LNG 생산 능력을 갖춘 7개 중형 테레인으로 구성된 코퍼스 크리스티 LNG 터미널 확장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확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용량이 30하고 15인데 10 MTPA를 확장 중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만간 이제 이것들도 확장 완료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매출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지는 MTPA를 이제 가늠하면 되시겠죠. 이제 그리고 기간 언제부터 이렇게 확정되는지 완료되는지 그것만 가늠하시면은 그때부터 매출액이 얼마큼 점프업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개 터미널이고 한 개에서 추가 확장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재 시애니의 에너지 멕시코만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허리케인이 피해가 있는데 루이지애나가 뉴올리언스네. 뉴올리언스 깜빡했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이죠. 루이지애나도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포함되겠죠. 휴스턴 텍사스 쪽에 루이지애나가 아닌 뉴올리언스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리그 수치 관련돼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왜냐면은 과거에 보시면 이제 17년, 18년, 19년에 미국 쪽의 US 오일 리그거든요. 이게 육상 쪽이거든요. 주로 그때 급증해서 원유 생산 연평균이 역사적 고점에 경신했고, 딜링 리그도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트럼프 재임 시절이거든요. 재임 시기. 근데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47대 아젠다 47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기반으로 보면은 원유 시추나 뭐 가스 시추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고 즉시 이제 모든 관련 제한 규정들을 풀겠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그수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고, 단기로는 급증할 수가 없겠죠. 근데 재임 기간이 4년이니까는 그 기간 내에는 이제 과거 이제 추세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게 되면은 뭐 석유하고 가스하고 동시에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거 재임 시절에 이제 소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은 아마도 거의 이제 가능성 높게 미국의 천연가스를 또 무기화를 시킬 겁니다. 이제 각 국가 이제 판매를 독려를 하겠죠. 이제 뭐 관세 정책으로 압박을 건 다음에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늘리거나, 미국의 방산 쪽의 무기를 수입을 늘리거나,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취사 선택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다 이제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이제 그런 과거 전략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보면은 트럼프 재임 시절에 한국도 이제 LNG를 많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사유는 뭐냐면은 이런 여건들도 있고, 만약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은 천연가스를 무기화시켜서 이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나요? 이 신의의 에너지가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LNG 수출 포트잖아요. 터미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 리거스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크게 뭐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그 미드스트림 기업 중에서 시니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유별성 있게 트럼프 수혜주라고 판단하시면
관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빈패스 LNG 터미널, 코퍼스 크리스티 LNG 터미널 아까 위치를 설명드렸었는데 뭐 이것들 생산 능력 같은 거 15 MTP하고 30 MTP에 설명드렸었고 현재 6호기 트레인 운영 중에 있고 여기도 아까 킨더모건처럼 가격 계약 체계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확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죠. 코퍼스 크리스티 3단계 프로젝트가 확장 중에 있는데 약 62.4%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절반 이상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완료 시점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25년이나 뭐 26년에 이제 완공이 되겠죠. 언제 완공되는지 명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건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나중에 찾게 되면은 확인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매출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 MTP로 이제 계산 때리면 되고, 여기 이제 추가적인 게 10 MTP잖아요. 현재가 15 MTP인데, 그럼 현재 매출액이 45 MTP에 발생 중인데, 12년은 상당히 높은 비중의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겠죠. 완공되면은. 그리고 계약 체결 현황을 보시면은, SPA 및 IPN 계약, 또 생소한 뭐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 써놨거든요.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목이 좀 힘들어갖고,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다 읽으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죄송한데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1시간 10분 지나니까 목이. 그래서 계약적으로만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는 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킨더버거는 뭐 6년하고 뭐 13년 장기 계약 해놨잖아요. 마찬가지로 휘니르 에너지도 이게 더 길어요. 16년의 가중평균 잔여 수명을 가진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총 생산량의 에카 프로젝트죠. 에카 시켜야 되는 터미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5%를 계약을 만료했어요. 근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용량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확장 프로젝트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생산량의 95%를 계약을 미리 다 완료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추가로 이게 62.4%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지만 10 MTPA가 완료되면은 매출액이 뭐 계약 단계를 뭐 거치지 않고 바로 95% 계약해놨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니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뭐 재선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저런 것들이 있으면은 25년도 26년을 기억하셨다가 이거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은 투자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공급 및 운송 저장 계약 건 현황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장기 계약을 해놨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 어그리먼트 관련해서 용어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걸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아니면 텔레그램 통해서 관련 뉴스나 그런 것들 플로어들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한 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SPL 확장 프로젝트 뭐냐면은 아까 두 개 터미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빈패스 LNG 터미널입니다. SPL 사빈패스 LNG 터미널. 여기도 이제 확장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아까 코퍼스 크리스티만 설명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도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L 확장 프로젝트는 사빈패스가 글로벌 최대 터미널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토탈 에너지하고 장기 계약을, 토탈 에너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기하고 장기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예약한 재계약 용량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요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휘니에르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사인패스 이게 글로벌 최대 LNG 터미널 모습이고 이게 코퍼스 크리스티고 지금 확장 중에 있고 현재 이거 많이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현재 CCL 스테이지 3 프로그레싱 어헤드 오브 여기에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가 확장 중에 있다 말씀드렸죠. 확장 중에 있잖아요. 현재 신규로 이제 건설 중인데 그게 현재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93.7% 완료됐고 작업 그다음에 자재 조달은 80.4% 엔지니어링 설계 포함이겠죠. 그다음에 하드업 작업은 83.9% 완료됐고 건설은 24.4% 완료됐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4년 6월 30일 현재 분기마다 IR자료 나오니까는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면은 건설이 얼마큼 완료됐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확장 요 코퍼스 크리스티 스테이지 3 프로그레스거든요. 이게 3단계 확장 프로그램인데 관련돼서 내용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예정보다 앞서고 있고 예산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024년 말까지 여기 써있네. CCL 3단계 프로젝트 첫 번째 트레인 24년 말부터 매출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확장해서 여기 써있네. 공급 목표로 되어 있고 2개월에 열차 트레인 1의 첫 가스 공급 예상이고 2개월 후에 여기 써놨으면서 못 봤다고 했네요 제가. 그래서 트레인이 이르러서는 터미널 운영 트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트레인 시운전 활동 시작 이게 몇 MTP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좀 늘어날 개연성이 있겠죠.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다 트럼프까지 재선 확정되면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정답이 아니니까 참고만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 FERC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건 페더럴 에너지 레귤러터리 커미션에서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미드스트림 이제 천연가스 음성이나 뭐 그런 것들 계약 가격이나 요금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 요인은 뭐뭐와 같다. 이게 윌리엄스 컴퍼니스의 사무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어놨고 FERC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은 한번 이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신의드 에너지 IR 자료가 참고될 게 좀 좋은 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LNG의 무역 성장은 여전히 공급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KM하고 TTF 관련해서 아까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었는데 JKM은 일본하고 코리아 마커의 약자로서 일본과 한국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현물 단가를 추정하는 지표예요. 보시면요. JKM, TTF 스프레드가 돼 있죠. 그 JKM 일본, 일본하고 한국, 우리나라가 LNG 수입 중에서 상위 비중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22년도에 이게 급증했었는데, 최근에 빠졌지만은, 과거 대비는 높은 가격이고, 추세는 상향 추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헬리허브라고 또 있는데, 헬리허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따 설명드리는데, 이 걸프만입니다, 걸프만. 그래서 헬리허브는 미국 쪽에 관련된 천연가스 선물 계약 가격 관련 지표고요, 보시면요. 그래서 미국의 각지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을 정할 때 헬리허브의 차이를 효과하며 이 차이는 지역 시장의 상한 뭐 등등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천연가스 미국 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지표라고 보시면 되지. 헬리허브가 그래서 인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스 프라이스 벤치마크는 크게 이제 JKM 일본하고 한국 TTF 그냥 헬리허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고 TTF는 유럽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현물 단가를 추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밸류 체인을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겠죠.
유럽 쪽에서는 22년도에 이제 급증했는데, TTF, 파란색, 남색이죠. 현재는 이제 다시 급락했고, 이때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거고,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이지, 이제 두 가지. 체인지인 1H24년 상반기 LNG 수입 전년동기 대비 변화. 보시면은, 글로벌 네트 성장은 1.5% 발생 중에 있고, 수입이 유럽에서는 계속 감소 중에 있고 22년도가 워낙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근데 인도는 3.2% 증가, 중국은 5.2% 증가, 글로벌 그러니까 뉴마켓에서 5.5%에서 전체 글로벌 넷 증감률은 1.5% 증가됐다. 수입이 여기서 보시면 핵심은 인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중국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해갖고 원유 수입을 7월 기준을 봤을 때 2년 내 최저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LNG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LNG 수요는 계속 디맨드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수출 관련해서 국가에서 변화를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1.6% 와이어웨이로 상반기에 24년에 증가됐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4.6% 증가돼서 전체적인 글로벌 네트 성장에서는 수출 관련해서 상반기 때 전년 동기 대비 2.5% 상장했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관련해서. 의외죠. 이제 가격은 막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LNG 수출 지역 그래프인데 두 개로 이제 나눠놨는데, 유럽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빠졌고, 아시아는 이렇게 지속 성장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핵심이다. 특히 이제 동남아하고 남아시아가 핵심이다. 특히 그 중에서 인도 쪽이 핵심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헬리어버 설명드렸었고, 아시아 LNG 수입이 2024년에 상반기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아시아 쪽이거든요. 24년 추이고, 여기가 23년 추이고, 그런데 특히 S와 SE가 동남아시아고 이제 서남아시아거든요. 여기가 남아시아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인도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 이쪽에 현재 추세가 LNG 임포트 수입 추세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쪽이 LNG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역대 최대를 2년 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 기사들도 많이 고민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 PMI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소비자 뭐 물가지수나 아니면은 인도 쪽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인도 쪽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인도 쪽 관련돼서 기업들 두 개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때 그 국내 주식에서 롯데 웰푸드. 근데 별로 그렇게 임팩트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현대차나 아니면 LG전자. 근데 인도 쪽 관련 투자를 하려고, 국내 주식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임팩트 있는 기업들은 잘 보이지 않고, 예전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기기가 이제 그쪽 매출 비중이 높은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는 그또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미국 쪽에 증시 상대인데 인도 관련 기업들인데 한번 찾아봐갖고 괜찮은 게 있으면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아니면 미국 인도 ETF 관련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아까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인도 ETF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생각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 LNG 쪽에 인도 수입량이 급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고, 핵심은 이제 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쪽이다. LNG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40년까지 아시아 및 유럽으로 LNG 수입 예측을 해놨는데, 현재 물량 경쟁을 아시아하고 유럽에서 벌이고 있다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24년 이후에 아시아 및 유럽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급 확대가 될 것이 포캐스팅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유럽 쪽이고, 여기가 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LNG 지역별 수요 성장률 예측이 23년부터 40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인도 등 여기가 SL이 남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
BD는 어디야 이거? 방글라데시. 여기가 핵심 지역이라고 특히 인도가.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TH는 어디야 이거? TH 타일랜드, 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중에서 인도가 핵심이다 보시면 되시고 NG 지역별 성장률 예측을 간단하게 개인 코멘트를 남기면은 여기가 동남아시아 여기 인도하고 여기가 NG 수역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LNG 캐리어 남아시아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약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해운사가 어디 있나요? 거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이던스를 상향을 조정하겠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니에르 LNG 터미널에서 익스포트하는 바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별로 이제 수출 지역들이고 보시면은 2024년 2분기 아시아 쪽이 남색이거든요. 수출이 급증했다. 그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손익입니다. 손익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22년도에 그 LNG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해서 이렇게 매출이 높게 발생됐고 최근엔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요.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현금으로 무수하고 부채 비율은 꽤 높네요. 392% 정도. 워낙 캐펙스를 많이 투입하니까는. 그다음에 디퍼드 레벨 계약 부채 현황들이고 이게 크게 특색이 없습니다. 현재. 이거 연간 손익들 75% OP는 안 돼요. 이거는 일시적인 게 섞여 있어갖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 보통 한 20%대 중반대 OPM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캐시플로는 상당한 장기간 최근에 3년간 우수하게 흐르고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하고 연동관계가 높고 88.4% 사업 부문을 보시면 4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출 쪽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LNG 수출 관련해서 액화 관련 매출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게 액화 천연가스 수출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매출 비중이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업 부분은 상당히 간단하죠. 재고자산하고 매출 체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간 것들이 좀 많은데 목이 좀 안 좋아갖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세한 뉴스나 뭐 그런 것들 나오면요.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공유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이나 국내 태강이나 성광급 밴드나 아니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린 롱홀 25년을 대비해서 롱홀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때는 뭐 각각 분기에 해당되는 이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팔로우를 해드리고 언급했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 상으로 25년도는 그렇게 안 좋게 보고 롱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은 같은 경우에 이 미드스트림이나 아니면 태광이나 성강밴드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계획은 매 분기마다 25년까지 계속 지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롱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더보원이나 뭐 윌리엄스 컴퍼니스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울타뷰티 설명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시에. 그래서 시간 되시면 내일 뵙도록 하고 오늘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